저는 과거에 우울증을 앓았고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듯 저도 약을 먹고 상담을 받고 명상도 하고 여러 가지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었다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무겁게 다가오지 않았겠죠. 그러던 제가 우울증을 극복하게 된 핵심은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몸으로 느끼면 무기력이고 마음으로 느끼면 우울이다. 이 문장은 제가 실제로도 많은 회원님들한테 강조하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에 우울 극복 핵심이 담겨 있고요. 이것은 실제로 제 뇌피셜이 아니라 제 경험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우울을 극복시킴으로써 증명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울증이 생기는 모든 이유, 그리고 우울증을 우리가 느끼는 단계별로 설명을 상세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울증을 인수분해해서 왜 무기력과 우울이랑은 비슷한지, 그리고 이것이 왜 해결책이 되는지 그것을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영상이니까 우울을 극복하고 싶다면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아까 그 문장으로 돌아갈게요. 몸으로 느끼면 무기력이고 마음으로 느끼면 우울이다. 자, 이건 너무 단순한 것이 아니냐. 우울과 무기력은 명확하게 다르지 않냐?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명확하게 다르죠. 우울이라는 단어도, 그 다음에 무기력이라고 한 단어도 같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뿌리, 근원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둘이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알아요. 하지만 같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같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우울을 극복할 수 있고 다르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이죠. 먼저 우울이 생기는 원인과 변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맨 처음에는 상황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사람마다 맞닥뜨리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첫 번째는 방황, 두 번째는 무력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방황은 무엇이냐?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오직 돈을 버는 삶에 매달리고 목맸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고 내 자산은 얼마나 늘었고 매출은 얼마고 이렇게 제 24시간 마음에 쓰는 모든 에너지를 오직 돈에 몰입했었을 때 그 시절에 돈이 무너지니까, 매출이 무너지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빚이 쌓여지니까 제가 세웠던 그 삶의 기준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한 길로만 가고 있었는데 그 길이 없어진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걸어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마치 8차선 교차로에서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50대, 그리고 요즘에는 청년들의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그동안 믿고 살았던 이렇게 살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제 사회에 진입할 때고, 그 다음에 5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한 이후죠. 한평생을 직장, 이꼴 나라고 믿고 살았는데 그 직장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이제 나를 정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잃게 되고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하고 그렇게 해서 돈 모아서 집 사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길들이 요즘엔 많이 막혀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방황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황을 하는데 방황은 뭐예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지만 어디로 걸어야 될지, 어떻게 걸어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알지만 나한테 닥친 상황을 내가 도저히 어떠한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느꼈을 때 우울감과 무력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무력감에 가깝죠. 내가 어떤 것을 해도, 어떤 최선을 다하고 어떤 수를 써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극도의 무력감을 느끼고 그것은 우울감, 우울증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우울감과 우울증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사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나 알고 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상황에서 방황과 무력감이 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를 갖게 됩니다. 우리 몸은 어떤 상황이든 여기에서 내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부족한 힘을 끌어올려요. 그것을 각성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서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우리 몸이 심장이 빨리 뛰고 이 맞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황을 하면 길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무력하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버티고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의 대출을 끌어다가 엄청나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온몸이 긴장되는 그런 경험을 누구나 하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바로 우울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중간에는 반드시 교감신경 항진과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만성적인 어떤 각성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심장이 계속 빨리 뛰거든요. 심장이 빨리 뛰어야지만 각성이 되고 우리 온몸에 혈류를 공급함으로써 이 변수에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힘을 낸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갑자기 확 타오른 것은 갑자기 확 죽어버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끓어오르는 물은 갑자기 식는 것처럼 심장도 식어버리게 됩니다. 심장이 빨리 뛸 때는 어떻게든 이 각성 상태로 버텼지만 이것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심장은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정이 식어버리게 돼요. 마치 우울감을 느낄 때면은 이 세상이 흑백으로 변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거에서도 되게 무감각해지고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이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닥쳤었을 때 바로 우울감으로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과정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우울이 극복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각성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심장이 식어버린다 그랬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은 계속해서 긴장 상태가 되거든요. 교감신경 항진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긴장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 변수에 맞서 싸우려고 힘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심장이 식어버리듯이 힘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다가 폭삭 주저앉게 되면 어떻게 하죠? 역풍을 맞게 되는 거죠. 그동안 대출을 받아서 버텨왔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면서 진짜 온몸에 기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촉수를 탁 꽂아가지고 내 모든 기와 에너지를 쪽 빨아간, 그래서 근육이 마치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와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온몸이 물 먹은 스펀지처럼 굉장히 무거운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젖산이 너무나도 많이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결국에 첫 번째 상황이 나한테 닥쳤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겠다, 그 여력이 안 된다 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교감신경 항진이 됐고, 그것이 계속 되다 보니까 감정과 육체가 무너졌잖아요. 그럼 이 상태는 더더욱 여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내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할 수 있음에도 못할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판단이 안 들거든요.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상태를 여력으로 평가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각성을 시킬지,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할지, 이런 것들을 뇌가 결정을 하는 건데요. 더더욱 나빠진 상태가 됐으니까 당연히 더 작은 상황이 왔음에도 원래는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못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늪에 빠진 상태가 되는 거죠. 과거에 저도 그랬고요. 자, 이렇게 우울이라고 하는 것이 우울감에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교감신경 항진이 됐다가 결국에는 완전 소진돼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버리는 상태, 이렇게 발전이 되기 때문에 우울 이꼴 무기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에 기운 기에 힘력을 씁니다. 그리고 이 뜻을 풀이하자면 일을 감당할 정신적, 기적, 그 다음에 육체적 힘, 이것의 여력, 여유가 없는 상태를 뜻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울증이 발전되는 그 과정과 너무나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울과 무기력은 다르지만 같은 겁니다. 그런데 마음적으로 조금 더 조명을 하자면 우울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몸적인 측면, 에너지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무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같다는 것을 모르고 알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울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병원을 가야죠. 약을 먹어야죠.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나를 굉장히 조심스러워 할 겁니다. 그만큼 우울이라고 하는 어감은 굉장히 강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이거죠. 저는 제가 우울증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불면증 때문에 정신과를 방문했고 그날 거기에서 우울증, 불안증, 그 다음에 불면증을 전부 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불안증? 그럴 수 있어. 늘 불안했으니까. 그리고 불면증 잠 못 자. 그런데 우울증은 다르게 느껴졌다 이거예요.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어요. 제가 실제로 우울증이란 얘기를 듣고 나서 더 우울해졌거든요. 그 의미는 우울증은 이 불안증, 불면증이랑 조금 어감이 달라요. 그만큼 죽음과 가까이에 있고 그만큼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것은 분류될 것이 아니에요. 같은 길에서 강도가 심하냐, 정도가 심하냐 정도일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한 그 단어가 품고 있는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하지만 무기력은 어때요? 기력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기운, 에너지가 없고 힘, 물리적인 힘이 지금 기능이 고장났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걸 바꾸면 해결된다. 우울은 이것을 바꾼다. 무엇을 바꿔? 이것이 헷갈리죠.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개념,
고통의 개념에서 멈춰있는 반면에 이것이 무기력과 다를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은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우울증이든 무기력이든 내가 어떤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비벼보려고 하다가 그 끝에 완전히 고갈돼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여력을 키우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3단계 아니 4단계의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뇌가 이 상황을 판단할 때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해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는 상황 대비 내 여력을 두고 판단한 겁니다. 근데 여력이 올라갔어? 그러면은 버텨볼 수는 있겠네.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런 실마리가 보이네. 그 다음에 이대로만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겪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죽을 만큼의 고통을 주지 않아요. 결국에는 해결이 됩니다. 그게 시차가 있을 뿐이지 내가 이걸 도저히 내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돼요. 왜? 결국엔 해결할 수 있거든요. 해결이 죽음뿐이지 않거든요. 그것은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뇌가 그렇게 판단이 되게 되면은 뇌는 스트레스 상태가 아니게 되겠죠. 그러면 엔돌핀이 정상적으로 나오면서 상황이 뇌가 과긴장되고요. 뇌가 스트레스 상태, 그러니까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느끼게 되면은 엔돌핀이 줄어들게 되고 도파민이 필요해져요. 왜냐하면 뇌가 너무나도 아픈 상태거든요. 그럼 자극적인 무언가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통해서 버텨야지. 자극적이지 않아요. 한 방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쫓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리석어지고 엔돌핀이 안 나오니까 더 우울해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자꾸만 도파민 추구를 하는 겁니다. 자극적인 게 땡기고 자극적인 SNS나 보고 그러다 보면은 더 신경은 긴장되고 더 에너지를 쓰고 더 비교하게 되고 더 자존감은 낮아지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자신을 볼 때 어때요? 한심하죠. 너무나도 한심하죠. 왜냐면은 무기력하고 힘 하나도 없이 침대에 누워서 남들 사는 거 보고 있어요. 남들 사는 거 보느라 내 삶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주체가 안 돼요. 이게 멈춰지질 않아요. 왜? 뇌가 도파민을 너무 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에 반대가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느꼈을 때 각성이 일어난다 그랬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면 심장이 과부하될 필요도 없고요. 호흡이 과부하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감정은 안정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두근거림이 잦아지게 되고 막연한 불안감,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감정이 안정됩니다. 그렇게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안정되면서 부교감신경은 재활성화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 몸이 긴장됐던 것이 풀리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몸을 각성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몸이 막 긴장될 필요도 없겠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는 상황이 이 정도였고 내가 여기에 여력이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올라갈수록 상황이 별게 아니게 느껴져요. 우리가 나보다 큰 상태를 보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껴요. 근데 내가 점점 커진다고 볼게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상황보다 내가 더 커져. 그러면은 그게 크게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되는 거예요. 버텨볼 수 있겠다. 비벼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별거 아니네. 이렇게 계속 학습되다 보면요. 내 마음은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버텨냈어. 그러한 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힘들어. 그러면은 아직 내가 이 상황보다 약하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에너지를 계속해서 채우고 구겨진 걸 피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그냥 자동으로 들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시련 앞에 평온할 수 있고 쉽게 동요되지 않는 삶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요. 남들이 봤었을 땐 너 안 힘들어? 어떻게 너 그렇게 대단하다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끔 남들이 봤었을 때는 심각한 상황이더라도 나한테는 그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 나는 오버된 상태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릇보다 훨씬 더 많이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황보다 늘 위에 있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지금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 되는 거겠죠. 그러려고 하면은 이 무의식을 회복하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무너진 근육을 회복시키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만들고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내 몸과 마음을 다룬다는 거잖아요. 원인을 아는 것은 이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는 거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엔 상황에는 내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상황과 변수가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알아야죠. 상황을 알아봤자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결되면 상황은 해결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나를 잘 알아야겠죠. 무엇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몸과 마음이 굴러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제가 극복기 영상을 최종 화면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에 남겨놓겠습니다. 제 극복기 영상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불면, 불안, 우울을 겪었던 시절부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담고 어떤 계기로 어떠한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았으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고 어떤 결과를 이뤄냈는지 모두 자세하게 설명식으로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게 되면은 위로가 되실 거예요. 왜냐?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내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료를 자꾸 찾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위로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했던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오답노트입니다. 인간은 배워야 돼요. 인류는 배우면서 문명이 발전됐습니다. 그 배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들이 했던 실수를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접 비용으로 내가 비용을 치르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거 말고는 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부딪히고 직접 아파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음의 매뉴얼, 사용법도 제가 알려드렸으니 정답지까지 알게 되는 거겠죠. 이런 영상까지 내가 봐야 돼 가뜩이나 힘이 없는데?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저는 코칭으로 매일매일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모든 계기는요, 엄청난 확신, 그 다음 벼락 떨어지듯이 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우연히, 그리고 내가 반신반의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도저히 지금처럼 유지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지, 아 이렇게 하면 내가 확실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랬고 저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뭐든지 최선은 차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죽음과 가까이에 있는 삶이 나으냐, 아니면 뭐라도 발버둥을 치는 것이냐. 근데 그 발버둥이 누군가가 경험한, 논리로 검증하고 결과로 검증하고 시행착오로 검증한 그 길이냐, 이것은 매우 다르죠.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선택입니다. 딴 길이 없어요. 이것을 하지 않는다, 이 길을 걷지 않는다, 이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해결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처럼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게 합리화할 이유마저 스스로 뺏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종 화면, 그 다음에 고정 댓글 링크에 영상을 남길 테니까 꼭 보고 배우셔서 지금처럼 밤바다,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바다에서 허우적대던 삶에서 한 줄기의 빛, 등대의 빛을 만나셔서 이 길을 따라 무트로 올라오시고 원하던 행복하고 꽉 찬 삶으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페이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